예, 안녕하세요. 자율학습 한국사 네 번째 시간 고조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면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군장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좀 세력이 큰 군장들은 주변 부족을 이제는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통합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국가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바로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된 고조선은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를 무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범위와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여기 보시면 이 고조선의 범위를 알 수가 있고 시기를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지역만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주변에 걸쳐서 탁자식 고인돌이 유독 나오는 것을 통해서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고조선, 단군 왕검의 고조선은 2세기 들어서 위만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연이라는 곳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고조선을 다스린 사람은 준왕이었는데 준왕 위만에게 서쪽 변경을 수비해라 라고 임무를 맡겼어요. 근데 이곳에서 위만은 서쪽 변경을 물론 수비도 했겠지만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준왕을 자기의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위만조선, 단군왕검의 고조선과 구분이 되는 위만조선이다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만이 집권한 뒤에 고조선은 비로소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청동기 문화가 바탕이었다면 이제 시기가 변하면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고 중국의 한과 동남아 쪽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 무역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역을 통해 돈도 잘 벌고 세력도 확장하다 보니까 중국의 한의 무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얘네 자꾸 커지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한의 공격에 맞서서 1년 동안 저항을 했지만 내분이 일어나고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108년 BC 108년에 한 문제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한은 이 위만조선 측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현을 설치해서 지배받았던 시기가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몇 군들은 통합되거나 토착민의 또 저항을 받아서 폐지되거나 그리고 4세기에 낙랑궁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축출해버리는 그래서 한의 그런 지배 영역들을 다 없애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고조선의 성립, 고조선의 건국 이런 신화적인 요소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웅과 웅녀가 결합해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오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웅과 웅녀가 만나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상징적인 비유의 표현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주민 집단이 환웅의 세력이고 곰 토템, 곰을 믿던 토템 집단이었던 웅녀의 세력이 합쳐져서 고조선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환웅이 곰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그것이 이제 단군 왕검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단군 왕검이라는 건 재정일치의 사회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군이라는 뜻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단군이라는 키워드이고요. 왕검이라는 건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제사도 드리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하는 재정일치의 사회의 첫 번째 되는 지배자의 의미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을 미루어 보아 이때는 재정이 일치됐던 제사와 정치가 합쳐져서 한 명이 지배력을 가졌던 그런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하면 대표적으로 팔조법의 키워드로 나오는데 팔조법을 통해서 또 계급 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팔조법인데 남아있는 건 세 개의 조라서 세 가지만 봐도 많은 것들을 추측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너 죽이면 너도 죽어. 도둑질한 자는 노비. 용서받고자 하려면 돈 내. 개인 사유재산이 중요한 거죠. 부인은 곱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 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고 남을 죽이면 큰일 납니다.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갚는다는 건 곡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농경 중심 사회였다는 거.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상대방의 노비가 되고 계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고 싶으면 돈을 내 50만 전 화폐를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고조선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뭐 그 호랑이와 곰이 뭐 100일간 이제 동굴에 틀어박혀서 호랑이는 도저히 못 참겠어 난 이제 나갈 거야라고 나가고 곰이 무슨 소리야 참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해서 이제 당구난검이 환웅과 이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가 결혼해서 당구난검이 나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미지들 상징적인 신화적인 이미지라 이야기들이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위마조선이 이제 멸망할 때의 지도인데 BC 108년에 멸망했습니다.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근데 이제 한해 무제가 요렇게 쳐들어왔다. 요 정도 영역이 위만조선의 영역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